제가 어떤 슈퍼 다이오드, 네, 기존의 다이오드는 약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될 때 터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 방식이 어떤 금속 배터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금속으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금속이 있다 그러면 대중속 크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좀 과장되어 그렇지만 얇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인데 얇기가 이쪽 얇은 쪽으로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기 압력밥솥에서도 제가 그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중 어떤 바닥이라 그러면 대중소 두께를 안쪽으로 흐르게 안쪽에 냄비 안쪽에는 얇은 거, 바깥쪽에는 두터운 거. 그러면 한쪽으로 열이 전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이 금속도 크기를 따라서 한쪽으로 전기가 전달되는데 추가로 어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줄다리기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게 구리에서 이제 않습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놔요. 그럼 이게 자체가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전력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증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슈퍼 다이오드 역할을 하면서도 전류 증폭이라는 점에서는 트랜지스터 역할까지도 같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구리예선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만들어 전력을 축적해서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고 반도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어떤 그 전기를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고 안 걸어. 전기가 없이는 얘가 아무것도 소용없는 있잖아요. 여기서 전기를 갖다 끊었다 줄였다 해서 스위칭 기능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다 둬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둬도 전기를 끊어주면 전기 안 흐르고 딱 여기서 연결해주면 조명 스위치처럼, 그러면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중폭까지 되는 이런 기능. 그러니까 다이오드 역할을 하면서도 트랜지스터 역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몇 개가 됐든지 구리에선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고 이제 두터운 구리선을 일부러 인적으로 만들어서 대나무 매듭이 중간에 마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폭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류를 갖다가 한정 같은 데나 아니면 전원 공급기에 설려준다 그럴 때, 또는 반도체 부분에 몇 개냐에 따라서 전류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좀 더 많고 여기는 아주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 축적이 돼서 많은 전기가 흐르게 된다입니다. 많은 전기가 흐를 때는 이게 구리선이 좀 두터워야 되겠죠. 발열 때문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제 개념이라는. 또는 어떤 그 모터 직전의 선을 제가 이렇게 어떤 두껍게 일부러 구리의 선입니다. 전기선 안에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동그랗든 네모나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 모양이 세모나도 상관없어요. 모양은 문제가 되는, 두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그 인위적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돼가지고 구리예선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해서 전기가 여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하면서 모터가 강하게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일종의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반도체에서도 이런 기술들, 이렇게 동그랗게 점 찍어주거나 이런 기술들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의 구리에서 또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광섬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선은 한 선이거나 두 선인데 이쪽 선은 똑같은 구리선, 전기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똑같은 굵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선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에 전력이 한꺼번에 두터운 구조보다도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8차선으로 늘려주면은 보다 많이 이렇게 전기가 통과하겠죠. 자동차가 통과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 이거를 이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냐?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변화로
주파수처럼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구현됩니다. 이게 전력을 세게 이제 전력을 강하게 주면 전기선으로 사용하고 주파수 형태를 나타내는 전기의 구동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약하게 주면 그래서 멀리 이렇게 그 유선 안에서 전파를 통신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같은 데나 또는 광섬 유선도 똑같이 이렇게 두께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했고 광섬유의 어떤 신호를 광을 증폭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가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다시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모터의 직전에 보통 이런 선을 쓸 수 있어요. 전 세계 전원 공급기, A사 레이더, 군사적인 무기와 산업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전기적인 방식, 전기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방식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굵기에 일반적으로 이 주파수 공식에서 변환을 시키려면 이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으로 하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전력의 세계는 똑같죠. 그렇지만 이 방식이 구동 방식에서는 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모터 직전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으로. 그럼 모터 안에 감기는 구리선은 어떠냐? 그것도 굵기가 틀리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가 구동이 돼서 파워풀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 있는 연구 자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자석도 한 겹 두터운 겹을 하는 것보다 여러 겹으로 그 중에서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주면 모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구동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이건 전 세계에 있어서 모든 산업용 모터와 군사용 모터 모든 부분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가정용 어떤 믹서기를 돌리든지 또는 환풍기를 돌리든지 또는 양수기를 돌리든지 모든 형태 배 프로펠러를 돌리든 항공기의 프로펠러를 돌리든 드론의 프로펠러를 돌리든 어떤 방식이든 모터 구동에는 이 방식이 사용되고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원 공급기에는 다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디구조처럼 모터 부분이다. 모터가 이게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배 프로펠러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대남 매듭 구조 마디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요. 일부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힘이 축적이 돼서 강하게 회전이 됩니다. 이게 자동차 회전축도 되고요. 자동차 지금 바퀴 돌리는 그다음 프로펠러, 항공기 헬리콥터가 됐든 드론이 됐든 이렇게 프로펠러든 배에서 잠수하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든 전부 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축적 커넥팅 노드에 들어가요. 이런 모든 톱니바퀴 회전축, 변속기 회전축, 모든 회전축에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 힘이 증폭되면서 파워풀하게 돌려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다리 있지 않습니까? 로봇 다리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대남 매듭 구조 만들어주면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지탱이 됩니다. 그다음 모든 형태의 의자, 산업용 모든 다리 부분 있잖아요. 산업용 이렇게 다리 부분, 의자 다리처럼 그 부분에도 산업용 무게를 굉장히 잘 받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다이오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다이오드 할 때 제가 기존에 어떤 강하게 전력이 필요할 때는 기존의 어떤 P형 또 N형 반도체 이 방식의 어떤 트랜지스터나 슈퍼 다이오드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터지지 않으려면 발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다. 금속재를 대중속 크기를 틀리게 하면 한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또는 금속재를 구리가 되면 구리가 되고 알루미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건 다 됩니다. 이걸 대중소대 압력밥솥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굵기라도 똑같은 크기라도 얇은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의 원리입니다. 압력밥솥 바깥쪽에는 강하게 두터운 거, 중간, 얇게 이렇게 해는 3중 압력밥솥이라도 그쪽으로 열이 흐르고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열도 그쪽으로 흐르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이오드 원리이면서 전기를 끊었다 열었다 이렇게 여기다 붙여도 되고 전기 이렇게 어떤 조명 스위치처럼 끊었다가 다시 열어졌다 그러면 이게 트랜지스터 기능까지도 가능하고 전기 증폭 구조는
그런 이 구리에서는 이 점을 찍어준 이 부분을 카페시트로 만들어 숫자를 얼마 중폭하고 싶은데 이렇게 숫자를 많이 두면 돼. 그럼 중폭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리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도 이게 제 기술이 너무 YTN에서 너무 나와요. 국정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뭐 이렇게 카이스트, 뭐 지적계산권협회, 그다음에 서울시청, 뭐 그다음에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 주한미 대사관, 이렇게 주한미 대사관이 광고 내는 것은 이례적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한미 대사관 미군 활동을 이렇게 저게 페이스북 홍보하시더라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인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이버, 한국은행, 정부의 지자체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부의 지자체가 많이, 정부의 관련 기관이 많이 들어오나 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YTN에서 제 기술들이나 플라스틱 창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유리창이 바깥에다 플라스틱 창을 갖다 덧붙이면은 이렇게 보석상 털리잖아요. 그러면 잘 안 깨진다. 카페 같은데 단열도 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나오고 혹시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 이것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플라스틱의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줘서 내열성을 좀 갖춰주자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창에 이거 보면 아파트가 됐든 안쪽 구조에 방범창이 잘 뚫리잖아요. 바깥에다 둬도 되는데 플라스틱 창을 바깥에 둬갖고 잠금 장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방 안쪽에다가도 기존의 유리창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열도 되면서 추우니까 이렇게 그거를 레일식이나 서랍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기존에 창이 있다. 아니면 아파트 베란다 창이 있다. 여닫이식으로 하거나 작은 창이 있다. 그럼 서랍식으로 해도 되고 여닫이식으로 이렇게 레일식으로 해도 되고 방법은 그래서 잠금 장치를 그거는 이제 방범창을 삼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술이죠. 플라스틱 창은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 깨기가 쉽지 않다. 유리창은 두터워도 그냥 망치 하나만 넣으면 다 두드러 부셔갖고 다 외부 침입이 쉽다. 보석상에서 털러가지고 이게 금액을 다 훔쳐간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유리창만큼 선명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플라스틱 창에다가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빛이 굴절율을 갖다 조절을 해줌으로써 투명하게 비춰줄 수 있다. 플라스틱 창 안에 이렇게 뜨는 유리창이 들어가거나 안쪽과 바깥쪽은 플라스틱 창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창 안에 아크릴 창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플라스틱 창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 90%짜리가 좀 비싼 거는 그걸로 대신해주고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크릴 창에다가 기존에 아크릴 못한 구조물들 있잖아요. 박스가 됐든 아크릴로 들어가는 그것도 플라스틱을 비투가 좀 투명도가 높아지려면 합성섬유에 이렇게 비투가 90%짜리 플라스틱 창을 좀 같이 덧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얇게 들어가더라도 아크릴 창보단 강하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섬유선 들어갈 때 안에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팎으로 광섬유선 안과 이렇게 밖에는 이제 어떤 피복선을 뭘로 하든지 합성섬유 나일론 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크릴 선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을 넣어주는 겁니다. 석영실로 가면 그래서 안팎으로 코팅을 좀 물어서 외부의 어떤 전파 간섭이라든지 열의 간섭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는 좀 보호가 되는 거죠.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이걸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주면 빛도 안쪽으로 모으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또는 안에 내신 구조가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가 들어가거나 또 아크릴 선이 들어가 아크릴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말고 합성섬유 나일론 선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들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 들어갈 때도 그렇죠.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여러 겹 해주거나 그 안에서 이렇게 실리콘 부분이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
이걸 같이 접합 구조로서 곰팡이 좀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의류방수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절연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펠리클뿐만 반도체에도 이 기술은 들어갑니다. 반도체의 어떤 적층을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적층 위로 돌아가야 돼요. 비스듬히 약간 적층해서 열이 빠져나가게만, 수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딱 져갖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만들어준다는 거죠. 비스듬히 적층해서 열이 빨리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절연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 이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이제 발열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욕실형 그리종 실리콘은 곰팡이 방제 처리해서 같이 섞어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층 파는 거, 레이저 식각 장치로 해서 웨퍼에 지층을 파고, 뭐 건물도 이렇게 지하층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도 동일한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층 파는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제가 언급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코너 기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회선이 이렇게 있으면 반도체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신호가 좀 제대로 충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식을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줌으로써 여기다가 신호를 증폭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점을 2개 찍어도 돼, 3개 찍어도 됩니다.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 여기다 들어가면 여기가 신호 이렇게 코너 기술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뭐 네모나든 동그랗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모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 부분을 네모나서 신호를 증폭해서 이 부분을 코너 기술에 의해서 정보 신호가 좀 소실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다이오드 얘기하다가 지금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려고 이게 금속 배터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속 배터리의 장점은 발열에 있어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를 차라리 배터리로 만들어 버리자. 뭐 구리다, 또 알루미늄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갱이를 대중소 이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그래서 그 나노 구조로도 가능해요. 알갱이가 수없이 배치해 놓고 전선 연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음성 용량을 덮어서 판으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을 절연체를 가운데 끼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금속 배터리가 됩니다. 그 용량은 뭐 크게 별로, 발열에 있어서 금속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여기서 안에 내용을,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제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가 제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수백 가지입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를 탑재했으면 그것은 제 기술이다. 아니면 구리 예선이다 그러면 줄을 그어주는 방식으로 대중소 두께가 틀리죠. 줄을 그어주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 이게 동그라지 않아도 돼요. 사각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수백 장을 결합해서 이것을 금속 배터리를 씁니다. 이게 태양광 전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검은색을 칠해놓고 여기다가 태양광을 갖다가 여기다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구리 전선 구조 안에 구리 회선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리 두께가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중소 두께 구리 회선이 전기 피복하는 구리선 틀려지면 주파수 방식이 된다고. 금속 배터리 자체가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갖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전기를 딱 흘려주면은 여기서 강하게 전기 위인 태양광을 제가 이렇게 방송 반사파처럼 해가지고 태양광 빛을 갖다가 많이 수십 장 해놓는, 그렇죠. 괜히 햇빛 하나만 기다리는 것보다 반사판을 통해 빛을 증폭해서 이쪽에다 쏴주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태양열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아이들 도둑질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하면 이거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지금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빛을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은 동질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구나 어떤 행성에 달이나 뭐 이런 데 것에 우주 전체에 태양이 비춰야 되는데 왜 비라면 비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전리층 지금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전리층이 전기가 흐르고 있고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를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것이 동질의 것,
빛을 갖다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 같은 것도 보면은 한쪽 붕대가 번개가 칠 때도 그렇지만은 전력을 강하게 걸어줘 주변에 금속체 같은 데로 전기가 이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이렇게 여기서 유인될 수 있다라는 거, 피레침도 그렇고요. 유인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빛도 유인될 수 있다.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이렇게 전기 피복선에 구리선에 둘기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 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형성이 되는데 따라서 전력을 유도할 수 있다. 빛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비슷한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전 세계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다 되겠습니다. 그럼 번개가 칠 때도 그러면 저 번개 이 부분은 좀 뭐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은 좀 관련 없을지도 있는데 구름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수분이 없으면 과연 번개가 형성되는 거 안 된다고 그냥 수분이 형성됐을 때 그때 이제 전리층이나 또는 전리층 밑에 있는 데서 이게 전기가 전도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력을 많이 담고 있고 밑에 있는 어떤 지상의 조건이 맞췄을 때 피레침처럼 어떤 전력을 유도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나무 같은 데나 우산 같은 거 들고 있으면 피레침처럼 유도가 되는 거, 그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전력이 유도돼서 번개가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땅 밑에 뭐 금속층이 많아갖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지질에 있어서 금속층이 많아서 전력을 유도하는지도 모르죠. 돌이 많은 지역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금속층을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리는 이건 뭐 상업적인 관련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저기 금속에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전기가 금속물을 만졌는데 흘려갖고 죽었다 이런 소리 나요. 그래서 금속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있다는 거겠죠. 그럼 물을 갖다가 전기 사고 할 때 물에 들어갔는데 전기 흐르는지 모르는데 들어갔다가 죽었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물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 없나요?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 뒤에서 감전돼서 죽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런 수조를 만들었다. 수조를 만들었고 이 안에 또 구리 알갱이를 잔뜩 넣어놨다. 알루미늄 알갱이나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전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축적될 거 아니에요. 축적됩니다. 이런 형태의 금속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도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 금속 배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셔도 됩니다. 임의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이건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 황화수소 같은 그런 게 안 들어가고 물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구리 알갱이나 어떤 그 알루미늄 알갱이를 잔뜩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보다 강력하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액체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층에 전기 사고 나는 것을 보고 또는 이렇게 물에 전기 사고 난 거 보고 이거 배터리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단한 생각에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연료가 뭐 수소, 가스가 됐든 아니면 뭐 자동차 연료가 뭐 이렇게 수발료, 석유 계통이 됐든 전기가 됐든 회전축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거라는 간단한 아이디어. 석유가 됐든 연료가 수소가 산소가 됐든 뭐 전기가 됐든 회전축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때 회전축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50m짜리 100m짜리 회전축 돌려지기만 하면 파워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기에다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줘.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구이를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틀린 구리 연구 자석들을 많이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회전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고 거기 연결된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으로 해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이거를 갖다 풍력 발전으로 사용할 수 이런 방식의 전기 생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다가도 그냥 달아놓고 구리에서 이렇게 밀봉해 놓고 침수돼도 이렇게 전기 옮지 않도록
뭐 자동차 달리면서 그걸 갖다 회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도 원통형으로 연구 좌석들을 여러 개 배치해 놓고 그 회전축 자체 이제 다른데 전기가 이렇게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거기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돌려도 전기가 생산되고요. 또 사람 자전거 우리가 돌려갖고 전기 생산하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 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좌석들을 배치해 놓으면 회전함으로써 안에서 회전축만 돌려주면 되니까 뭐 그것이 뭐 사람 발로 해 발로 자전거 바퀴를 돌렸든 손으로 돌렸든 제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구조로 해서 휴대용 야외 발전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 회전축에 손으로 돌리는 회전축 자전거처럼 바퀴가 큰 거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들을 감아놓고 손으로 돌리는 휴대용 발전기, 그래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이제 휴대용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기수 구조가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인데 휴대용 풍력 발전기도 이 동일한 논리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휴대용 풍력 발전기인데 여기다가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동일한 논리로 물레방아식으로 해갖고 바람이 어디서 불든가 바닷가 같은 거면 좋겠죠. 바람이 센데 그럼 여기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회전축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이렇게 많이 감아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많이 감아놔요. 그럼 거기서 전기가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생산될 때는 전기선 표복 안에 송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복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한다 입니다. 기존의 어떤 그 수력 발전소다 뭐 그렇게 할 때도 이 전기를 생산할 때 또는 전기 발전에 있어서도 또는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 있어서 서로 전기선 안에 피복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중폭시키는 그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제기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를 풍력 발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력 발전. 그렇죠.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강물은 너무 좀 그렇죠. 강물에도 해도 돼요. 되는데 바닷물을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풍력 여기다가 물레방아처럼 돌려가지고 여기도 물레방아처럼 풍력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기둥에다가 동일하게 원리로 같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회전축에 서로 두께 같은 연구작들을 감아놓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을 갖다 바닷물을 끌어들였을 때는 이렇게 넘칠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물이 차면 상류 구조로 물이 차면 관을 통해서 상류 구조로 물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루로 보통 흐르잖아요. 물을 갖다 이런 식으로 미니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통을 만들어 놔도 되고 해서 해가지고 이쪽 물이 차면 다시 이쪽으로 흐르는 거 위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반도체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수소 산소인데 보통 불안가스가 제기술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하도 기술 도둑질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그 수소 산소가 불안가스가 수소 2 산소 1이라면 불안가스는 굉장히 고온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연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 근데 터진단 말이에요. 저 보관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불안가스가 2대 1인데 제가 이렇게 그것을 머리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산소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 결과로 산소의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거기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고온 고화력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기술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산소를 각각 탱크를 따로 마련했다
섞어줄 때만 딱 둘이 같이 보관하면 터지니까 잘 터지니까 이거를 수소산소를 같이 딱 섞어줄 때만 섞어주는 이런 개념. 그런 연소실을 보낸다는 거죠.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추가로 싸가지고 좀 더 압축 공기를 좀 데워줄 수도 있어요. 안 데워줘도 되고 압축 공기를 넣어서 비행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블레이드 없이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너무 무거우니까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로서 대신 공기를 집어넣고 수소산소가 이미 공기잖아요. 그래서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의 비율이 수소 1 그러면 산소 3, 수소 1, 산소 4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별로 비율을 정할 것이다. 뭐 천차만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산소의 비율을 높이면 고온 고화력에 대해서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전에 온도를 수소나 산소의 온도가 차가우면 안 된다. 이것이 액화됐을 때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데워질 때까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산소를 온도를 보관하는 데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온도 높여진 수소 산소 기체가 섞어지면 좀 더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다가 뭐 군사적인 비행체다 그러면 우라늄 액상이나 기체, 토륨 분말 이런 것들을 우라늄 뭐 토륨 막 플루토늄 이런 것들도 되고요. 또는 휘발유를 넣어줘도 되겠죠. 석유 같은 이종 연료를 넣어서 고화력을 만드는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거. 휘발유는 뭐 석유 같은 계통, 기타 다른 것도 돼요. 이런 것들. 뭐 석탄 발전할 때는 그렇죠. 석탄 발전은 석탄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토륨 발전할 때는 이런 걸 넣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종 가스를 같이 넣어서 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섞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할 때는 어쨌든 이 수소산소의 그 브라운가우스의 개념이 2대1인데 제 방식은 틀리다. 이것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수소산소를 각각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완전 연소가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온. 그 안에서는 일단 연료가 효율적으로 태워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압축 공기를 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내연기관차는 휘발유 산소통을 따로 구비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그걸 섞어준 공간이 따로. 지금하고는 설계 구조 완전히 틀리죠. 그렇게 되면 경유도 되고 LPG도 되고요. 뭐 도시가스도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섞어줘 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과 이게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이것도 완전 연소에 가깝게 되어서 매연이 덜 나올 것이다라는 제 이론입니다. 그와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 이론은 제가 독창적으로 어떤 누구하고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과학적인 판단 속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술이 확실합니다. 저는 엉터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 거를 갖다 어디서 발견하셨으면 그거 제 기술입니다. ITN에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판에다가 이게 아까 제가 전기 발전 있잖아요. 자동차 폭발 회전 방식으로 해서 전기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뭘로 돌리든 풍력기에서 태양력 기반해 가지고 기초 전기를 위해서 회전축 돌리도 여기서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어떤 연구자석들 두 개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배치하는 이 기술 구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은 그 기업은 이게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설명 안 했는데 저는 한눈에 이걸 알아봤거든요. 태양광 풍력을 갖다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전기를 회전축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이걸 갖다가 같이 기술 구조를 했다라고. 이게 나노로봇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노로봇, 곤충 로봇 이런 데도. 여기서 기초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풍력이나 뭐 태양력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기타 뭐 전기를 흘려주는 구조도 되고 해서 굵기가 틀린 회전축을 돌려주게만 하면 되잖아요. 전기로 돌리든 석유로 돌리든 물로 수소 산소로 돌리든.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들 감안하면 그 안에 전기가 생산되는. 그러면 곤충 로봇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원자력 전지 있잖아요. 먼저 여기 좀 핵전지를 같이 탑재해서 두 개를 병용시켜도 되고, 그렇게 탑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풍력과 태양력을 곤충 로봇 아니라도 다른 구조로도 이게 돼요. 비행체에다 싣고 나서 비행체에서
뭐 아까 자동차에다가 바퀴에다가 이 기술 구조를 담아 자동차 달리면서 회전축 돌려주면 전기 생산된다. 비행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곤충 로봇, 웨어러블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기술과 반도체 자체에도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반도체 이 원리를 따라서 반도체에도 이거 탑재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특정 누구가 아니라 이렇게 기술을 도둑질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돈 5년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정도 벌금인데 남의 기술을 남의 100만 원만 훔쳐도 도둑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발표하는 건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